선조시로 71권 선조 29년 1월 30일 정유 네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신충일의 오랑캐의 실정을 살피는 일로 오랑캐 땅에 다녀온 사람이다. 서계를 보니 노을 가적의 형세가 매우 심상치 않아 끝내는 필시 큰 걱정거리가 있을 것 같다. 금년에는 병판의 주밀한 계책에 힘입어 아직 무사할 수 있었으나 오는 겨울에 대침하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지금 남쪽에 이처럼 큰 적이 있게 되었으니 이는 천지간의 기화가 일대 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그 사이에 끼어 앞뒤로 적을 받게 되니 이른바 오메다가 치질까지 겸했다는 격이다.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모든 방비는 힘을 다해 조치해야 하겠다. 반드시 산성을 수축하여 양식을 저축하고 군사를 훈련시켜야 한다. 진보 중에 지키지 못할 곳을 개정하되 고식에 얽매여 끓이지 말고 지세의 점검할 만한 요새에 축성하되 신설이라 하여 어렵게 여기지 말라. 수령과 변정을 택제하지 않을 수 없고 장사와 군민에게 위무하지 않을 수 없다. 반낮 없이 기획하며 힘을 축적해 대비하고 있어야 통째로 삼키려 하고 함부로 날뛰는 적의 환란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르겠다마는 이것은 도찰찰사의 소관 지방이니 범연히 그의 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것을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시로 71권 선조시로 72권 선조 29년 2월 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시로 72권 선조 29년 2월 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시로 72권 선조 29년 2월 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감사가 비록 재임되었더라도 반드시 교대한 후에 올라오는 것은 하루 동안이라도 도주가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충청 감사 박홍로는 신병으로 채직되었는데 교대를 기다리지 않고 병부와 인신을 망료에게 맡긴 후 지레 스스로 임소를 떠났습니다. 이처럼 황급한 때를 당하여 국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편안만을 구하였으니 극히 잘못입니다. 바라건대 파직을 명하소서. 정원은 박홍로가 올라왔다는 장계를 보았으면 즉시 주의를 청했어야 했는데 모르는 체하고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자무 출납의 의의를 잃었습니다. 색승지를 수고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72권 선조 29년 6월 1일은 무술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이전에 아린 색승지를 파직할 것을 아뢰니 상이 답하였다. 이미 추구하였으니 파직까지는 할 수 없다. 선조시로 72권 선조 29년 6월 1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난 정월 30일 비만기에 대한 회계이다. 나라를 지키는 요체는 지세를 얻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성은 앞뒤가 모두 장강으로 험조를 이루고 동편에는 대령이 가로질러 뻗쳐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령과 중령이 요새가 되는 줄만 알고 강원도의 영로 일대가 더욱 관방에 기묘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감사의 임무가 극히 중대함은 과연 성교와 같습니다. 그 조치의 방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시행 여하에 있는 것이라 일일이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략을 말하면 원주는 중령의 길목에 당해 있고 또 충주와 서로 의지하는 형세가 되어 국도의 상단에 위치하였으니 이곳에 관방을 설치하여 서로 책응하는 일이 가장 긴박하고 그 다음은 영월이 경상도의 영주와 더불어 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업을 이루었는데 영로가 두 갈래로 나 있으니 이것 또한 방비해야 합니다. 적병이 경상도의 영해, 연해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평해와 울진이 가장 먼저 적을 받을 것입니다.
이곳을 만약 지키지 못하여 적병이 깊숙이 영동으로 침입하면 추지령, 미수파, 오색경, 백봉령 등의 모든 곳은 영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도의 재력이 몹시 빈약하고 양식이 단갈되어 짧은 기간에 곳곳마다 관방을 만들기에는 진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잘 싸우는 자는 그 형세를 인하여 이롭게 인도하는 법입니다. 도내는 산곡이 높고 험하며 도로가 협착하고 수목이 울창하고 깊숙하여 헤아리지 못하는 데다가 또 산골 백성 중에 사냥으로 생업을 삼는 자가 산척이라고 부른다. 몹시 많습니다. 만약 곳에 따라 이들을 취합한 후 그들의 요역을 견감하고 은혜로 어루만지며 예리한 궁시를 주어 적이 내침할 때 미리 매복시켜 대비하게 하면 아마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군사의 훈련과 양식의 저축 등 모든 일은 중대히 조치할 문제라 일찍이 조정의 분부가 있었으니 감사가 심력을 다해 시행함에 있을 뿐입니다. 이 뜻으로 말하여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진시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상이 이르기를 신충일의 소개를 보니 노가치의 일이 극히 우려된다. 예로부터 오랑캐는 수초만 따라 사는데 지금 노추가 진보와 성질을 많이 설치하고 기계도 구비하여 제조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몽고의 상위, 삼위도 모두 기순하였다고 하니 그 조짐을 알 수가 없다 하였다. 헌납 윤유기가 아뢰기를 정원은 후서를 맡은 곳이라 평상시에도 왕명출납을 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이처럼 나라 일이 위급함을 당한 때이겠습니까? 지난날 비변사의 비밀 계사에 대한 비답을 즉시 전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지체하였으니 몹시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다망한 사이에 우연히 살피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심상히 추구하고서 말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추구하였으니 파직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장령 정기원이 아뢰기를 각도의 전세를 위관이 답험한 후에 모두 하지하로서 강제로 정하니 외방의 민심이 몹시 원망에 차 있습니다. 백성이 부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함께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해조로 하여금 다시 마련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는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유기가 아뢰기를 지금 대적이 국경을 위압하고 있는데 도성은 허술하며 위망의 화가 조석에 박도했는데 금군과 무사 등은 일장의 활과 일부의 화살도 없습니다. 만약에 위급한 일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다고 방치해버리고 미리 조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조에 말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의 인민들이 호민의 땅에 넘어가 풀을 베거나 혹은 사냥을 하기 때문에 호인들이 저들의 소용은 이와 같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삼을 채취하는 것을 검하는가 하니 이는 잘못이 우리 편에 있는 것이다. 또 오랑캐로서 우리나라 국경에서 인삼을 채취하는 자를 전에는 끝까지 추격하여 사살하였으나 오늘날은 형세가 옛날과 달라 이와 같이 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하사하거나 혹은 공사로 만들어 그곳 장관에게 하유하여 그로 하여금 알아서 잘 처리해서 이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하였다. 특징과 노직이 아뢰기라. 근래 무사 중에 한 사람도 전날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만약 위급한 때를 당해 독촉하여 싸움에 나아가게 한다면 장차 어떻게 시석 사이를 달리겠습니까? 저 포수들은 비록 상으로 받은 말이 있으나 대개 모두 팔아 없애버리고 미리 길러서 싸움에 나갈 때 사용할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각 고을에서 말을 나누어 길러서 무사들에게 나눠주게 하되 마치 중국의 관마 제도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타당하다. 해조는 의논에 처리하라 하였다. 영사 김응남이 아뢰기라. 군기씨가 지금
활과 화살을 제조하고 있는데 담당 관원이 그 묘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함에 있어 정밀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진에 임하여 사용할 때 어찌 꺾어지거나 부러지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인재를 얻어서 써야 이를 영위할 수가 있다. 성심을 다해 구하면 어찌 올바른 사람을 얻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는가? 전조는 아는 것을 첨가하고 혹은 대신에게 문의하여 가합한 자를 취하여 쓰라 하였다. 지사 홍진이 아뢰기를 소신이 전형의 직임에 있으나 문견이 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기가 천박하여 재량에 맞추어 등용함이 있어 털끝 많지도 도움이 없으니 공사간에 민망합니다 하고 남은 아래기를 한 사람의 회의가 한결같지 않아 전조가 주의할지 음에 합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또 비록 쓸만한 사람이 있어도 자급에 구애되어 인재를 다 얻어 쓸 수 없습니다. 상상께서 진실로 파격적으로 발탁하여 재주를 시험한 다음 대용하심이 좋겠습니다 하고 노직은 아래기를 연회의 전선이 비록 많으나 만약 배를 부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운행하여 수전을 독책할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수군의 번과 포를 경강에 사는 노적기에 능숙한 사람에게 주어 격군을 삼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 하였다. 김홍민은 아뢰기를 비변사에 가느니 아침이면 나오고 저녁이면 파하여 돌아가면서 부질없이 세월만 낭비합니다. 이는 잘못 와신 상담하며 잠시도 편히 쉬지 않는다는 의리가 아니니 이후로는 당상 일원과 낭청은 문무관원 중에서 극선하여 일이 안정될 때까지 번갈아 권례에 입직하면서 주야로 의논하에 들어가 성상께 고하게 하면 일이 지체되지 않아 지연되는 걱정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홍진이 아뢰기를 백성을 가까이 하는 관원은 수령보다 더 중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망할지 음에 잠옷 인재가 부족한 아쉬움이 있으며 목사나 부사의 망에 이르러서든 더욱 합당한 사람을 얻기 어려우니 극히 민망합니다. 아직 해유되지 않은 자 중에서 발탁하게 가합한 자를 대신과 의논, 결정하여 주의를 갖추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김상용은 아뢰기를 지금 내리신 덕기를 선포한 교수를 보건대 선포한 말은 비록 자상하고 간절하다 하겠으나 만일 실제 혜택이 없으며 이는 공문일 뿐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경청하는 원로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진 정사를 베풀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고 조세를 경감하여 민심을 달린결시키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사로 하여금 아울러 회개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6월 2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사고는 이전에 아뢰인 색승지의 파직을 아뢰니 상이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6월 2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부사신의 접반사 이항복이 장계하였다. 근래 외적이 명사를 대접하는 것이 점점 전만 못하여 가니 그들의 속셈을 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상사가 대동한 상공, 중국에서 유사를 이끄는 말이다. 유승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대략은 일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바다를 건너갈 시기도 오일이요. 어느 날이 될지 몰라 환조를 말할 수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천장을 쳐다보며 탄식만 할 뿐이다 하고 또 몸과 마음이 모두 피로하고 머리털이 모두 새려고 한다 하고 또 두 책사가 지금 구름 낀 하늘과 장기 어린 바다 가운데 있어 참으로 향할 방향을 알지 못한다 하고 그 말미에 진에 사람이 없다 이러지 말라 우리의 계책을 잘 끝내 쓰지 않아서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사의 서간에도 이르기를 이 국면의 일을 일찍 매듭짓지 못하였으니 간들 어찌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전일에는 명사 및 여러 장관 등이 서간 연락에 모두 이르기를 대사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시는 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와 같으니 그 의도를 알만합니다.
사사로운 걱정과 지나친 염려가 100가지로 생겨나니 우러러 아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2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윤돈을 세자 시강원 보득으로 김택룡을 세자 시강원 겸 사서로 삼았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세상을 제도하는 기구는 오직 인재에 달려 있는데 요즘 사람을 등용할 때 보면 항상 인재가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전조 또한 별다른 방법을 세우지 않고 다만 작업의 차례로만 주의하기 때문에 비록 쓸만한 인재가 있어도 혹 엄체되어 등용되지 못하거나 혹은 법리에 구애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수령의 임명으로부터 크고 작은 내외의 직임에 이르기까지 구차스럽게 자리만 채워 임명하여 정밀히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음을 따질 것 없이 쓸만한 사람이면 이조와 병조 및 본사로 하여금 회의하여 널리 뽑아 선택해 재가를 얻게 한 후 그 가운데서 우수한 자는 높이 발탁하고 그 다음은 제목에 따라 직임을 주어 용인의 도를 넓히는 것이 시의에 합당합니다. 아니 상이 답하기를 별달리 뽑아 선택할 필요는 없고 제목에 따라 직임을 주는 것에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6월 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슴시 정 황신이 치게 하기를 1월 21일 석상서의 차인 이 명사의 아문에 왔다가 이튿날 떠나갔는데 부사의 차비여건 박의금이 탐문에 들은 말에 의하면 환경 내에 그릇된 소문이 전파되어 그것이 대내까지 흘러들어갔는데 내용인즉 명사가 부산에 들어갔는데도 저건 물러갈 생각을 아니하며 심지어는 두 명사를 구류하고 선봉을 모두 죽여 바닷속에 던지기까지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황상이 석상서에게 묻기를 전에 봉사를 보낼 때는 가을 즈음으로 바다를 건넌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돌아가지 않는가? 두 사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였는데 황상의 노기가 몹시 어목하였다. 사례감 장성이라는 자가 이로 인해 면직되었고 과도관 10사람도 일시에 면직되었으며 금의 위관도 죄를 입었는데 모두 이 일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논의가 분분하자 석상서가 몹시 걱정되어 이곳 사정을 와 묻게 되었고 이에 두 명사는 바로 회첩을 써서 사실을 자세히 통보하였다. 부사신의 휘하 사람들의 말이 이 유언비어의 발단은 본래 정사의 장관 및 군정의 가속으로서 경사에 있는 자들이 생사를 자세히 들을 수 없어 서로 의심하면서 잘못 전하고 와언을 선동한 데서 온 것이라고 하였다. 대개 정사는 잠시 항상 사람을 경사에 보낼 때 남의 사슬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피차간의 소식을 통할 수 없어 이와 같은 폐단을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오시의 상이 별전에 나가 주역을 강하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한덕원을 인천 부사로 윤경립을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6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순한 어사를 설치한 의도는 수소문에 적발하여 한도로 하여금 두려움이 있도록 하고자 했으인데 만약 적발하기만 하고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체면에 손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사는 장차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현안부사 남궁제는 비록 유능하다는 명망이 있으나 우준민의 장계를 보면 범법 행위가 너무도 많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겨우 연안에 부임하여 취적은 하나도 없는데 감사의 지나친 과장으로 인해 중한 가자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물증이 모두 부당하게 여기니 심상이 공문을 보내 추구하는 정도에서 거칠 수는 없습니다. 당상으로 가져간 것의 계정을 명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연안부사 남궁제가 비록 근실함으로 이름이 났으나 앞서 배천에 부임하였을 때 둔전을 빙자하여 자신의 사욕을 채울 것을 도모하였고 채임된 후에는 백성들에게 독촉하여 쌀을 바치게 하였으며 본직의 제수됨에 미쳐서는 차역을 공평치 못하고 징수의 독촉을 너무 급히 하였습니다. 전후 분에 넘치는 행동이 너무도 많으니 공문을 보내 추구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상의 가자는 계정을 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순한 어사를 각도에 나눠 보내 탄핵의 임무를 전담시켰으니 그 책무는 몹시 중대합니다. 황해도사 우준민이 연안부사 남궁제가 관직에 있으면서 분에 넘치는 행위를 하였는데도 그릇 은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갖추어 진술하여 장계하였는데 비변사는 이에 대해 회개할 때 범연이 추구한 후 조처할 것으로만 말하였고 지나치게 포상의 연전을 받았다는 일에 이르러서는 논의하지 않아 드러나게 옹호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사가 진술한 사실로 하여금 끝내 증하지 못한 대로 돌아가게 하였으므로 공론이 모두 온당치 못하게 생각하니 비변사의 유사 당상을 추구하도록 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사헌부와 사관원에 답하기를 어사가 수소문하여 장계할 경우 그에 대한 조처는 조정에 있는 것이다. 한갓 어사의 말만 믿고서 11일을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시행할 수는 없다. 남궁제가 치민에 능하고 국사에 근실함은 남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니 개정할 수 없다. 비변사가 역시 추구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6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상이 병조에 전교하였다. 전에 병조가 도총부 금군의 융기를 반송정에 점거하였으니 지금 역시 전례에 의해 하라.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진시 장각의 산이 상이 별산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이전에 아랜 것을 다시 아뢰자 상이 답하였다. 허실을 막론하고 어사가 장문하고 대간이 논하였는데도 윤호하지 않는 것은 사체의 도리어 손상된다. 개정하는 일은 그대로 윤호한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유격 장군 호 대수를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노야가 먼 길을 왔는데 지방이 잔파하여 대접도 부실하니 과인은 이것이 걱정이요 하니 호 대수가 말하기를 내가 기국에 온지 비록 오래되었으나 군병을 조련하지 못하고 또 휘하를 단속하지 못하여 기국의 소란을 피우게 하였으니 모두 나의 죄입니다. 그러나 소란을 피운 자가 어찌 모두가 나의 휘하이겠습니까? 저기 없는 불량배들이 전적으로 소란을 일삼고 있는데 현왕께서 군문에 자문을 보내기까지 하였으니 내가 실로 무안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노야께서 해가 넘도록 타국에 있으면서 힘을 다해 조련하여 두 설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 혜택은 실로 대단하오. 지금 이와 같은 하교를 받으니 과인은 황송하기가 그지없소이다. 또 서방에 변고가 있을 때에도 노야께서 변사를 보내 분란을 해결하였습니다. 노야의 언덕은 이처럼 종시 비할 데가 없으니 이에 재배하며 감사를 드리오 하니 호 대수가 말하기를
현왕께서 복이 있어서입니다. 나야 무엇을 힘쓴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주리에를 행하였는데 후 대수가 말하기를 남쪽 변방의 소식을 현왕께서는 가주 알고 계십니까? 석상세의 제본에 대적은 이미 물러갔고 부산 등지에 전부터 머물러 있던 외호는 편리에 따라 안착시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부산에 과연 전부터 머물러 있던 외인이 있기는 하였으나 경호년에 토평한 뒤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상세히 제본이 이와 같으니 과인은 민망하오 하자. 호대수가 말하기를 내 또한 알았으니 성노야에게 진달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문소전의 위판이 지금 강화에 있는데 봉안 한 곳의 지세가 비습하고 인적이 분답하여 극히 불경스럽습니다. 본부의 경내에 만약 깨끗이 지어진 사찰이 있다면 당상관 한 사람을 내려보내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만약 정결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그곳을 소지하고 봉안할 것이며 만약 합당한 곳이 없을 경우에는 본부의 객사 근처에 별도로 고조한 것을 택하여 그곳에다 우선 한두 칸을 지어서 옮겨 봉안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난을 겪은 후에 미처 돌보지 못한 일이 많아 창의로 정직한 사람 중에 미처 사죄하지 못한 자가 많이 있으니 진실로 험전입니다. 김면은 적세가 치열할 때를 당하여 의병을 모집하여 힘을 다해 도를 하다가 끝내 목숨을 바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증직은 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취재하여 본도의 민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사리에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찍이 취재하지 않았다면 취재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상고해보라 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8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종묘 수조 도감이 아뢰기를 종묘를 영선하는 역사를 비록 함부로 일으킬 수는 없으나 산의 뒤쪽이 파괴되어 있어서는 이미 여러 해가 지나도록 보토를 하지 못함으로써 지맥이 손상되고 분기가 누설되어 인정에 있어 너무도 애통합니다. 해동한 후 의당 보토해야 할 일인데 공력 또한 그리 크지 않습니다. 더구나 종묘의 역사는 의당 귀건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데이겠습니까? 역사를 시작하는 날에 종친과 문무백관으로 하여금 각각 장로 한 사람씩을 내게 하여 지역을 나눠 보토하되 모두 일씩 끝내며 이것으로 부족할 경우 오부의 방민으로 하여금 차례로 부역하게 하면 충분히 보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일의 부역을 누가 거리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성의가 없다. 속히 보토의 역사를 마치고자 하면 만에 하나라도 역군들이 와륵이나 잡토로 구차스레 메울 염려가 없지 않으니 특별히 검찰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금산에서 흙을 채취할 때는 안 되니 채취해서는 안 되니 각별히 유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9일 병우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조령, 중령, 도잔 등의 지역은 실로 천험의 요새가 되는 곳입니다. 지금 조령에는 이미 관방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의지해 경고함을 상고자 한다면 그 형세가 너무 단약한데 그 아래 이화현과 요성 및 양산 길도가 아직 남아있으니 반드시 다시 도잔에다 험조를 설치하고 신원의 들에다 크게 둔전을 열어 조령과 더불어 서로 보익의 형세가 되게 한 후에야 충주의 문호가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전부터 공문을 보내 주지시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아직까지 이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이를 주장하여 조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군과 토자는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만약에 건실한 사람을 얻어 그 고을의 수령으로 삼고 상주 문경과 합세하여 다스리게 하면 도전의 일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영궁의 새 현감 이지는 자상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감당할 수 있겠으나 수비의 조치는 아마 그의 장기가 아닌 듯합니다. 상주에 사는 주부 김각은 난이 일어난 처음에 기병하여 군공으로 유품에 오른 사람이니 이곳 사람들을 단속하여 둔전을 만들고 험조를 설치할 계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이지를 채차하고 김각으로 대신하여 이 일을 전담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중령에는 영상에다가 토성을 쌓거나 혹은 목책을 설치하여 위급한 일이 있을 경우 단양, 청풍, 풍기의 군사와 합세하여 지키게 해야 합니다. 단양 군수 이 서희씨는 사은 숙배를 하지 않고 부임하였기 때문에 본사에서 임무를 면대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새 감사가 부임할 때는 특별히 이를 강정하여 지시해 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공주는 관방에 있어 극히 중요한 곳인데 근래 잔파됨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나 만약 훌륭한 수령을 얻는다면 관가의 회복은 역시 쉬울 것이며 또 산성도 연전에 이미 수리하였다고 합니다. 이 정란이 부임한 후 다시 형세를 살펴 포루를 설치할 만한 곳이 있으면 비록 나무로 만들더라도 일시적인 적은 막을 수 있으니 편리한 대로 조치할 것을 또한 각각 말하여 보내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호 72권 선조 29년 2월 12일 기유 첫 번째 기사 금성이 목성을 침범하여 규수의 도 안에 있었다. 선조실호 72권 선조 29년 2월 12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순안 어사 이시발이 젊어서부터 재주가 있었고 하늘을 알았으나 성품이 본래 조급하여 청의에 취하지 않았다. 장계하였다. 청주 판관 이영도는 간판만 믿고 백성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으며 고을의 기생으로 첩을 삼는 등 법을 무시함에 기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천 현감 한전은 도임한 지 얼마 안 되어 불법으로 마구 징념함으로 온 경내가 원망하여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으니 파출을 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실호 72권 선조 29년 6월 12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종묘 수조 도감이 아래기라. 신들이 다시 봉심한 결과 종묘 뒤 산맥이 파인 곳에서 파낸 흙이 모두 건방에 있으니 이곳은 우선 흙으로 메우고 흙이 부족하면 산맥에 관계되지 않은 곳의 흙을 가져다 써야 합니다. 전교의 북쪽 담장 뒤에는 당초 흉적이 흙을 파내고 평평하게 깎은 다음 방옥을 만든 곳이 거의 100여 척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는 산맥이 끊어진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으로 모두 메울 필요가 없으니 파낸 흙으로 지형에 따라 대강 맥을 놓아서 아주 저함하지나 않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